오늘은 자주 접지르면서 발생하게 되는 발목 외측인대 불안정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삐는 발목, 파스만 붙이고 버텨도 될까요? 그거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통증에 대한 신호를 이렇게 무시하고 지내시면 안 되겠고요. 발목을 삐고 나서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불안정증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게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자주 삐끗한다, 그게 이제 현 상황에 해당되겠습니다. 자주 삐는 발목, 치료가 필요한 걸까요?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모형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발목을 접지를 때 보통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꺾이면서 다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서 바깥쪽으로 존재하는 외측 인대가 다치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연 회복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무줄이 늘어난 것처럼, 옷이 늘어난 것처럼 탄력이 없는 상태에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접지름이 유발되게 되겠고, 그럼 내가 더 접지르기 쉬운 상태로 빠지고 되고, 더 자주 접지르고 또 인대가 다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시게 됩니다. 말씀드린 이런 자주 접지르는 현상들을 발목 외측인대 불안정증, 만성 불안정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대가 발목을 꽉 잡아주지 못해서 내 발목이 쉽게 접지르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증상이 반복되시고 할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내 인대 상태가 어떤지, 얼마나 심한지를 제대로 평가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발목 불안정증 치료 꼭 수술해야 하나요? 수술은 이제 치료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발목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거는 꼭 인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주변 근력도 이제 안정성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해볼 수 있는 거는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재활 운동과 물리치료를 통해서 인대를 강화하는 그런 방식을 먼저 취해보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활에 지장을 준 정도의 불안정성이 계속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바로 결정하지는 않고요. 충분한 재활을 했음에도 좋아지지 않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또 MRI 상에서 인대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정말 이거는 만성적인 파열이고 급성 파열이라 재활을 해도 회복하기 어렵겠다, 그리고 활동성이 너무 좋은 환자분이어서 수술을 해서 안정성을 부여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판단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조금 더 추가로 설명드리는 부분이, 장기적인 추시를 보게 되면은 단순히 한 5년 이런 단위에서는 내 발목이 자주 접지른다 이런 문제에서 국한되지만, 10년, 20년 단위로 건너가게 되면은 발목 관절염으로 이제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정증이 있는 분들이 모두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겠지만, 불안정증이 있을 경우에는 관절염의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일단 병원을 방문하셔서 제대로 된 나의 발목 상태를 체크하신 다음에 치료 방향을 재활로 가실지 수술로 가실지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목을 자주 삐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증상이 크지 않다고 해서, 그리고 생활하는데 내가 불편함이 크게 없다라고 해서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병을 키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술을 해서 인대를 꼬매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운동하는 데 있어서 기능적으로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육회의병원의 임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